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집값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미주 집값이 5개월 만에 23% 폭락하는 등 세계 집값 하락 속도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8월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곡소리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아파트 매매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1시 미국 집값 난리 났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집값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대단지 아파트 곡소리 날벼락, 특히 단지 수가 큰 것들 위주로 지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아예 수사설이 묶여 있죠.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집값이 날아갔는데 이제는 이 딱 쌍안경으로 봤을 때 집값이 꽁꽁 묶인 상황입니다. 세계 부동산 급락, 먼저 미국, 유럽, 호주, 중국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폭스뉴스, 미국 주택 20년 만에 최악의 침체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자, 먼저 미국, 캐나다 6월 달에 41만 달러, 7월 달에는 40만 달러. 자, 2년 동안 처음으로 하락.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2년만이 아니라 2012년 이후에 미국 집값은 꾸준하게 뛰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최대치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7월 주택 거래는 무려 6% 감소, 6개월 연속 감소. 다음 달은 더 심해지겠죠. 항상 거래 감소 뒤에 집값 폭락이 오는 거예요. 캐나다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들 올해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 고점 대비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단 7월 달 기준을 잡았더니 단 5개월 만에 23%가 폭락했어요. 캐나다는 그냥 집이 그냥 붕괴되고 있어요. 그냥 거품이 워낙 심한 상태에서 지금은 단 5개월 만에 23% 아직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 뒤를 무섭게 따라가고 있고요. 유럽, 오세아니아 세계 1위에서 4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10% 이상 추락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코로나 집값 거품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무진장이 찍어내는 바람에 집값 거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서 막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값이 너무 뛰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중국 57개 주요 도시 모두 집값 하락입니다. 중국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집값 좀 떨어뜨리는 걸 막으려고. 하지만 이미 역부족이에요. 10개월 연속 집값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무려 1억 개나 있고 미분양 3천, 많이 그렇지고 빈집이 1억? 지금 어마무시하죠. 부동산 회사는 붕괴돼 가지고 파산 지금 만신창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4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타이밍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입지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장담 하나 해드릴게요. 아무리 타이밍이 좋아도,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 여건을 활용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타이밍, 입지, 개인 여건은 좋은데 물건을 잘못 선택해도 부자가 될 수 없고요. 타이밍이 아무리 좋아도 물건, 개인 여건은 잘했는데 입지가 나쁘면 벌 볼 일 없고요. 입지, 물건, 개인 여건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타이밍이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4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다들 뭐 타이밍 좋고 입지만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격 차이가 팍팍 벌어지거든요. 자, 이 4가지 꼭 오늘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타이밍 하락장 바닥 2023년에서 24년 대략 일단 1, 2년 빠지는 걸로 보자고요. 그러면 40% 이상이 아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억짜리만 뺐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10억 아파트가 자, 노란색 5억으로 떨어졌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5억에서 잡았다고 치자고요. 5억에서 잡으면 자, 이게 다시 10억 회복하고 13억으로 가겠죠. 그래서 8억이라는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 10억 아파트를 10억, 즉 올해 초나 작년 말에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았어요. 10억이 잡았어요. 결국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니까 이제 13억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3억을 법니다. 누구는 8억을 버는데 누구는 신나게 고생하고 3억 나중에 회복을 해요. 자, 이번에 입지 볼래요? 상급지를 매입하라고 제가 노래 부르죠. 그럼 상급지 어디냐? 서울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고요. 광역시가 그 다음이고 지방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자, 하락, 상승폭이 큽니다. 자, 하락장에
폭락을 하고 상승장에 폭등을 하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자, 입지 잘 선택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 한번 예를 볼게요. 자,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빠졌다고 치자고요. 결국은 10억 회복하고 15억으로 갑니다. 차익은 10억입니다. 자, 이번에 기타 지방이나 수도권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빠졌다고 치자고요. 자, 잘해야 10억 회복할 것 같아요. 신고가로 못 찍고 10억. 결론적으로는 서울 잡으면 10억을 뛸 걸. 기타 다른 곳들은 5억 또는 5억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 바탕이니까 거의 비슷해요. 입지 잘못 선택해도 이렇게 손해보고 타이밍 잘못 선택해도 이렇게 손해보죠. 자, 그렇다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단지, 호재. 당연히 대단지가 좋고 자, 호재가 많은 아파트가 좋죠. 근데 하락 상승장 폭이 큰데 대단지 아파트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10 결국은 5억으로 가요. 그럼 대단지 아파트는 5억이 잡게 되면 10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거둬요. 그런데 소단지 아파트 자, 10억 아파트 이게 5억 결국 10억 겨우 회복하고 말 수가 있어요. 즉 물건 자체가 단지가 얼마나 크냐 또 그 아파트 단지가 호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확 달라져요. 이렇게 더블 차이로. 자, 개인 여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실거주란 명목으로 빚 하나 없이 딱 매수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하고 폭락장에 실거주도 폐지된데 갭 투자를 하거나 빚 투자를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보실래요? 자, 자본금을 최대 활용하는 건데 금액에 대비해서 수익이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자, 갭 투자 10억짜리를 자, 매수해가지고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는데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그럼 15억으로 가니까 5억, 25억, 10억 벌었네요. 그런데 자기 자본금만 하면은 자, 이거 5억. 자, 그렇죠? 5억, 3억, 7억.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기 자본금 3억 갖고 투자해가지고 자, 7억. 결국 올라갔네요. 최대 수익률은 자, 3억에서 5억. 결론적으로 빚 투자를 하게 되면 또는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남의 돈을 활용하는 거니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다. 이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입지 좋다고 입지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자, 이제 세 번째 현재 매수와 매도 정확한 진단. 여러분들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는 안 빠졌어요. 어쩌요? 아니 그냥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보고 안 빠졌네, 시세 그대로네. 이런 분들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이런 분들이 무슨 무주택을 탈피하겠어요? 또 현장 간다고 해서 중개소 사장님들이 다 거기 아파트 편인데 거기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폭락했다고 딱 제시하겠어요? 또 매물만 본다고 해서 나와 있겠어요? 여기 잘 보세요. 현재 매수와 매도 정확한 진단. 자, 여기 일단 흑석동 아크로 리바이엄은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세상에 여기 뭐 14억 했던 것들이 날아가 가지고 지금 뭐 25억까지 찍었네요. 그러던 게 이게 빠진 거 보세요. 진짜 무섭게 빠졌죠. 자, 몇 개 거래도 안 되면서 여기 보시면 자, 21억, 25억 찍었던 게 그냥 빠지기 시작을 해서 작년 8월달, 올해 7월달 1년 만에 19억 8천만 원으로 약 6억이 떨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하죠. 6억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현상 가르쳐 줄게요. 이 녹색이 매물이에요. 매물. 세상에 이 거래된 두 건 보세요. 매물 제일 낮은 매물보다도 훨씬 낮게 거래돼요. 제가 왜 이걸 끄집어낸 줄 아세요? 바로 이게 모든 아파트의 실상이에요. 매물만 넓게 길쭉하게 걸쳐 있지 진짜 거래되는 것은 나와 있는 매물보다 훨씬 낮게 거래된다고요. 왜?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덜렁 보고 시세 보세요. 시세 22억이 나와 있네. 이 무슨 22억이 지금 19억에 거래됐는데 이것만 덜렁 보고 뭐 안 떨어졌어 여기는 없대요. 그런 분이 무슨 좋은 집을 잡겠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현재 매도 매수 정확한 진단.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지금 대세 하락 맞아요. 평균 20에서 30% 하락 거래. 즉 고점 대비 20%에서 30%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10% 낮게 갖고는 팔리지도 않아요. 자, 두 번째, 매물이 높게 나와 있고 증가 추세. 여기 매물 보세요. 계속 매물은 높은 가격이만 나와 있어. 그런데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매물이 길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길게 걸쳐 있습니다. 폭도 크죠? 되게 비싼 거 싼 거. 자, 그리고 시세보다 실거래가가 훨씬 낮다. 뭔 말이냐? 시세는 이렇게 높게 걸쳐 있는데 22억. 실거래가는 훨씬 낮게 있어요. 즉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거래가가. 나중에 반영이 일이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이미 붕괴된 상태예요. 매수자가 없어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 매물이 없다. 뭔 말이냐. 지금 이게 매물이잖아. 초록색이요. 얘들에서 제일 싼 것도 이런 것들은 누가 보지도 않아요. 얘보다 싼 매물. 자,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그냥 올리자니 너무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싼 매물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 여러분들 한번 10군데 돌아다녀 보세요. 지금 선생님한테만 이 가격에 팝니다 하면서 아주 그런 매물들, 매물에도 없는 매물들 나올 거예요. 왜? 그것만 거래되니까. 자,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매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일 낮은 매물보다 더 낮게 거래된다. 그렇죠. 얘보다 더 낮게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최저가로 매물 못 올리는 분위기. 최저가로 만약 매물, 예를 들어서 이걸 막 이게 지금 거래된 게 19억인데 16억에 올린다, 17억에 올린다. 이거 난리 나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막 중개소 사장님들이 못 올리게 하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곳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올리는 거예요. 매도 매수 정확히 진단하세요.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지금 9가지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아, 내가 시세만 매물만 봐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구나. 자, 하락기간별 급매 분양 정책 현황 6개월, 1년, 2년. 여러분들 만약 잠실 아파트 값도 5억 뚝 떨어져 갖고 체감 하락은 더 크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강남도 붕괴됐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늦게 떨어진 것들은 망한다고 했죠. 보세요. 이제 강남, 서초, 용산, 송파는 엄청나게 붕괴될 거예요. 왜? 그 전에 버텼으니까. 또한 재건축 기대주인 뭐 지금 속도 빠르니까 안 빠진다고요. 여의도, 목동, 용산 박살날 겁니다. 다음으로 어딘 줄 아세요? 분당, 자, 일산, 뭐 평촌 이런 데 안 빠졌죠. 일기 신도시 뭐 마스터 플랜? 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폭이 팍팍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버텼던 곳들이 제일 안 좋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일단 여기 보실래요? 6개월 하락 금매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6개월 정도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억짜리 17.5억으로. 근데 1년 정도 떨어지면 15억으로 빠져요. 진짜 많이 빠지죠. 4분의 1 떨어집니다. 1년 빠지면. 세종시 보시면 돼요. 4분의 1이 아니라 세종시는 이미 30% 이상 빠졌죠. 자, 2년 정도 이상 하락하게 되면 반토막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요. 기간하고 비례하니까. 진짜 많이 빠지죠. 10억짜리는 자, 지금 현재 대략 한 8억에서 왔다 갔다 한 게 6개월 정도 하락했거든. 자, 근데 1년 정도 떨어져 버리면 세종처럼 10억이 7억. 7억에도 거래 안 돼요. 자, 근데 2년 정도 떨어진다. 무조건 반토막이에요. 5억. 자, 5억짜리. 현재 4.3억, 4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가. 자, 6개월 빠져서 그래요. 1년 정도 떨어지면 3.5억. 정말 많이 빠지죠. 자, 2년 이상 빠지면 반토막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1, 2년 빠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분양도 보세요. 지금 현재 6개월 빠진 현 시점에서 서울 3기 신도시 넣게 되면 경쟁률 셉니다. 평범한 지역은 미분양 납니다. 분양권 전매도 없어요. 아직은. 왜? 집값 더 떨어져야 전매를 풀겠죠. 자, 이제 1년 정도 떨어지면 서울 3기 신도시 경쟁률이 낮아져요. 미분양 나오는 것도 생겨요. 자, 대부분 지역은 미분양이 될 겁니다. 이제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미분양이라고 보면 돼요. 자, 분양권 전매 1년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뭐 분양권 전매 10년, 7년 이딴 거 싹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래요? 이제 2년 이상 빠지게 되면 서울 3기 신도시 미분양이 싸그리 나와요. 지금 100대 1 했던 곳들 다 미분양이라고요. 또는 분양권으로 피 조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전국 대부분 미분양. 아예 그냥 가장 좋은 이 서울하고 3기 신도시가 미분양인데 얘들이 뭐라고 미분양 안 생기겠어요. 분양권 전매 아예 없어요.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갈 확률이 70%가 넘어요. 대략 1, 2년 빠지게 되면 가능하니까 꼭 기다리세요. 정책! 현재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지방만 해제했고 청약 세금 대출 아직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완화를 이제 조금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떨어진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전국 다 없어져 버려요. 강남도 해제될 거예요. 자, 청약, 세금, 대출 완화 이게 많이 완화되겠죠. 1년 정도 떨어지면. 부동산 완화 진행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빠졌다? 매입주택 5년 비과세. 얘 그냥 5년 비과세 또는 평생 비과세. 예, 알았어요? 잡으면. 그런 거 나와요. 청약, 세금, 대출 아예 부양책 씁니다. 마음껏 해줘요. 규제가 어디 있어요.
3개씩 잡으라고 그래요. 미분양도. 부동산 부양책을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30년 만에 3번 폭락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봅시다. 이게 90년 나와 있고, 자, 2000년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2010년 여기 있고, 2020년 여기죠? 자, 90년부터 2020년이니까 30년이잖아요. 자, 먼저 일본발 사실상 집값이 폭락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IMF 때 더 떨어졌고, 대략 이때 또 일본발 문제도 있었지만 일기 신도시 때문에 폭락을 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 쭉 올라가네요. 올라가다가 자, 대략 2008년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추락하죠. 이렇게. 자, 금융위기도 터졌지만 이기 신도시 물량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폭락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또 올라갑니다. 자, 박근혜 정부 후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돈을 무진장이 찍어내 버리니까. 그런데 3기 신도시 이제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금 갈고리 모양으로 꺾였죠. 이거 이렇게 추락할 거예요. 이 정도 꺾였으면 이미 추락입니다. 몇 년이 이제 추락할지는 모르지만. 자, 제가 왜 이걸 그려드리냐. 앞으로 이렇게 집값이 추락할 일만 남았다. 왜? 사실상 금융위기나 다를 바 없는 코로나, 경제 침체, 더군다나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얘하고 너무 닮았어요. 모양도 비슷하지 않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죠? 이제 내려갈 일 남았네요. 자, 이제 지금 매수, 청약 반드시 피할 것. 매수자들은 이거 꼭 피하세요. 지금 분양을 받거나 어설픈데 분양을 받거나 특히 가점이 낮다고 분양을 받아 미분양을 잡거나 큰일 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미분양 4가지 잡지 마세요. 고분양가, 비싼 곳 아예 그냥 포기. 입지가 안 좋은 것들 외곽 왜 받습니까? 이런 거. 나홀로 아파트 아예 보지도 마세요. 아파트 아닌 것들 왜 분양받아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조건 무이자가 있고 이자 후불제, 발코니도 무료고 옵션도 무료야. 이런 거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런 거 무료로 해주겠어요. 떨이 분양도 하고 하지 마세요. 자, 과장 허위가 많아요. 지금 경쟁률도 지금 언론을 꼬셔가지고 경쟁률 센 것처럼. 그리고 미분양 숫자도 줄이고 회사 보유분이 어쩌네 이런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회사 보유분이 어디 있어요? 미분양 난 거지. 자, 부적격자가 뭐 많아가지고 뭐 미분양이 많이 생겼다는 등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 금매 많이 뛴 아파트는 이제 떨어질 텐데 3억 아파트가 8억까지 뛰고 이제 7억인데 이걸 금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잡지 말라고요. 분양권 또는 조합 매물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여러분들이 진짜 큰 착각을 하더라고. 재개발 재건축 지금 분양하고 있으니까 얘들은 많이 가지 않느냐. 안 떨어지고. 자, 여러분들 하락장에 강남이 폭락하는데 무슨 재개발 재건축이 무슨 대단한 왕이라고 안 빠지겠어요. 걔들도 반토막 난다고요. 왜? 프리미엄 5억 6억 붙었던 거 싹 없어져 버려요. 정말 맞습니다. 속도 빠르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3억 붙었으니까 얘는 좋다? 마이너스로도 떨어진 적 사례가 과거에 많아요. 붙었다가 마이너스. 자, 2억이 1억으로 축소하는 것은 지금 애교죠. 왜? 2억 상승했던 것이 마이너스 2억까지도 얼마든지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자, 매물이 높고 안 떨어진다? 지금 매물이 높은 가격에만 있으니까 우리 건 호재가 많아서 안 떨어진다? 자, 2억이 5억까지 올랐다가 이제 5천 떨어진 걸 막 매입하려고 그래요. 3억이나 뛴 걸 5천 떨어졌다고 매입하면 안 되겠죠. 못난이 매입하면 안 돼요. 막연한 재개발. 이게 제일 못난이는 막연한 재개발이에요. 얼마 전 작년에 그렇게 내가 못 잡게 했잖아요. 막연한 재개발. 그런 것들 막 잡아놨어. 애들 이름으로. 애들 인생 망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좋지도 않는 거 그냥 잡아가지고 재개발인답시고 막연한 재개발 잡아놓으면 아들들은 나중에 아파트 좋은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꼭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뭐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 망치는 길이 된다는 것도 제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돈을 현금을 줘갖고 나중에 매입하게 하세요. 주택수 제외, 막연한 재개발, 빌라, 다세대, 오피, 입지가 안 좋아서 매입했다. 자, 주택수 제외, 비주택, 땅이면 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안 좋다고 제가 했어요. 상가, 오피스, 공장, 왜 이런 걸 지금 매입해요. 자, 호재, GTX, 전철, 지역주택조합, 자, 재개발, 재건축, 호재든 악재든 이런 걸 왜 매입합니까? 결국은 다 떨어져요. 하락장에. 자, 이제 캐나다 5개월 만에 20% 폭락을 했네요. 여기 보세요. 진짜로. 자, 캐나다 달러로 81만 7천 달러가 62만 23% 폭락했어요. 5개월 만에. 여기 보세요.
미국도 지금 이제 캐나다처럼 막 내려가고 있죠. 중국 57개국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중국 57개 도시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10개월째 추락하고 있어요. 거래량 보세요. 지금 22년 605건, 지금 1000건도 안 되는 이 거래량은 2013년 이후에 지금 최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기 집값, 이 얼마나 분양 많습니까? 매년 수도권에 30만, 30만, 33만, 36만 이렇게 공급 폭탄이 지금 매년 27년까지 무려 270만 가구가 분양. 이러면 나라가 망해요. 공급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집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시세. 갈수록 지금 가파르지 않나요? 주택시장 전망. 지금 내년에 잡겠다. 내년 하반기에 잡겠다. 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잡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금리 보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자 아마 뛰게 되면 이제 0.2.5, 2.75, 3.0 올 연말 가면 3.0이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계속 자이언트 스텝 받다가 이제 0.25로 뛴다고 하더라도 3.5. 우리나라하고 아마 0.5 정도 기준금리가 벌어질 겁니다. 이제 집값이 막 추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국내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역별로 하락 편차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